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다.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은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문득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다. 도전하는 모습이 대체 왜 아름다운 것일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인내나 용기 등으로 대표되는 저항의 속성들이 나타난다. 저항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와 비례해 감탄과 찬사는 증가한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낼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도전하는 모습은 고통을 이겨냈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큰 고통을 동반하는 도전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고통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쟁취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 나는 이것이 이야기와 닮아서라고 생각했다. 이야기, 서사.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은 영웅서사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 집단은 수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고유의 영웅서사가 존재한다. 수천 년 동안 서로 교류가 전혀 없던 문명권일지라도 이야기의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의 무의식 속 특정 가치들이 종족 차원으로 유전된다는 이론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 학교에서 소설의 구성 단계를 배웠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모든 소설들은 위와 같은 단계를 밟는다. 왜 꼭 저 단계를 밟아야 할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 단계가 빠진 소설은 읽었을 때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원인 모를 찝찝함, 밍밍함을 느낀다. 당연히 재미도 없다. 나는 이것이 칼 융의 이론적 배경 하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옳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저 단계를 밟았을 때 우리 무의식은 옳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위기의 부분, 이는 영웅서사에서 특히 강조된다. 영웅은 항상 가혹한 시련을 받는다. 조롱과 멸시 혹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를 이겨냈을 때 영웅은 항상 강해진다. 강해진 영웅은 결말로 나아간다. 하지만 이 결말이 항상 해피엔딩인 것만은 아니다. 결말은 구성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일 뿐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끝이 비극이어도 구성 단계가 지켜졌다면 감탄스러운 소설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비극적 엔딩이어도 구성 단계를 지켰다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우리 무의식 혹은 우리의 영혼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했다면 결말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소설과 진짜 인간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독자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삶은 그저 현대 물리학에 기반한 세계관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침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말해줄 때 그 인생이 소설과 같이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다면 꽤나 감탄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배경에 두고 처음의 질문, 도전하는 모습은 왜 아름다울까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구성 단계를 지닌 소설이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무의식에 유전된 특정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무의식 속 특정 가치는 항상 시련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 끝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하지 않는 이 가치는 언제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것이 옳고 아름답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다. 의외로 도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튕겨져 나오게 된다. 오래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의 경험상 사람들이 튕겨져 나오는 지점 대부분은 고통을 이겨내는 그 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에 돌입한 사람들은 쉽게 튕겨져 나오지 않았다.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에 돌입하기 직전 그 입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튕겨져 나온다.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포기한다. 마치 입구까지 가서 잠깐 바라본 예견된 고통들을 자기가 겪어본 양 말하며 쉽게 발길을 돌린다. 나는 수차례 튕겨져 나오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튕겨져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보았다. 주변 사람들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는 단지 주변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결론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나의 도전을 방해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인간은 포유류이다. 포유류는 그 특성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려는 습성이 있다. 큰 소리가 나면 거리를 벌리는 고양이, 낯선 냄새가 나면 짖는 강아지. 이는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닌 조건반사적 행위들이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고도화된 인간 문명에서도 위험이 예상되는 것을 피하려는 습성은 강하게 남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1년 동안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택배 한 대 문자를 끊임없이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다. 조사해본 결과 혼자 사는 어떤 여자가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길 꺼려해서 무작위로 다른 전화번호를 생각해내고 그 번호를 1년 동안 온갖 쇼핑몰 개인정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죄의식보다 본인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긴다. 이러한 본능이 남을 끌어내리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동굴에 살며 근처에 있는 토끼를 잡아먹는 부족을 상상해보자. 그 부족 중 한 사람이 좀 더 멀리 나가 더 큰 사냥감을 잡아보겠노라고 말한다. 이때 부족 내 사람들은 토끼를 잡아야 할 사람이 도전에 실패해 없어진다면 본인들이 토끼를 이전보다 잘 먹지 못하게 되니 위험으로 느낄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이 도전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의 부족 내 입지는 높아질 것이고 이는 나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아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포유류답게 환경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며 위험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의 도전을 나의 위험으로 감지해 본능적으로 만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대사회에도 잘 나타난다. 지금으로 치면 같은 동굴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 그들에게 나의 도전을 알렸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실패했을 때와 성공했을 때의 감정을 순식간에 떠올릴 것이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본인들에겐 위험으로 감지된다. 실패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실패라는 환자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이고 성공한다면 나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 결국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른 감정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위험 신호를 보내온다. 그리고 올라오는 본능적 감정을 현대인의 관점으로 애써 부정하며 응원을 건넨다. 잘 될 거라고 믿어. 넌 왠지 꼭 해낼 것만 같아.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쯤 자기 일인 양 눈에 불을 켜고 궁금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신의 환경 변화가 걸린 중요한 일이기에 당연히 궁금한 것이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이 내 귀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의 무의식도 나에게 전달되어 다음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너가 실패한다면 난 널 비웃을 거야. 너가 성공한다면 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위 문장들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도전 궤도의 입구까지 내 발목을 꺾으려 한다. 그렇게 나아간 입구 앞에서 도전 속 예견되는 고통들을 바라보다 이내 마음까지 꺾여버린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도전해야 하는 걸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똑같다.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만들어냈다. 상상으로 그들에게 이미 내 포부를 밝혔다. 상상 속 그들도 마찬가지로 내 발목을 거꾸로 든다. 나 역시 주변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험 신호를 보내왔던 포유류였기 때문이다. 말하건 말하지 않건 내 발목을 거꾸로 드는 사람들은 탄생한다. 나를 끌어내리는 주변 사람들은 결국 나였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순간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아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아프리카 구석에 처박혀있던 우리 조상 중 몇몇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이탈해 모험을 떠났으며 지구 곳곳에 자리 잡았다. 맹수를 피해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먹이사슬 위치였던 나약한 인간. 이들 중 몇몇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맹수를 잡아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종족의 먹이사슬 위치를 맨 꼭대기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도전해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번식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무의식 역시 유전되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결말로 나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무의식이 유전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설의 구성 단계를 재밌게 느낀다. 위기, 절정, 결말을 헤쳐나간 위대한 선조들의 능력 역시 유전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고통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이겨낼 수 있다. 궤도의 입구에서 튕겨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위대한 성과를 쟁취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입구까지 가는 과정만 이겨내면 된다. 입장만 하면 된다. 만류하는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보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도, 지혜도, 지식도, 자신감도 아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